안녕하세요.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. 저번에 제가 신간 소개해 드렸는데 제목은 초등 영어책 읽기의 기적이고요. 저자는 저 미셸입니다. 근데 제가 그 영상 통해서 책 안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안 보여드렸어요. 그 이유가 우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 소개를 잘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책 내용보다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고 어느 분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. 오늘은 책 안의 내용 살짝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. 제가 예전에 미자모 카페에서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할 때 제 얼굴이 노출되는 것과 아닌 것 중에 어떤 영상이 좀 더 몰입감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렸었는데 결과가 제 얼굴이 등장하는 영상이 좀 더 친근함을 느끼게 하더라 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상 역시 제가 제 얼굴 보여드리면서 책에 대해서 도란도란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. 오히려 다른 분들께서 쓰신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너무 쑥스럽고 해서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영상과 책 안의 내용 좀 더 보여드리면서 영상 찍어 볼게요.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시면 크게 5장으로 나눴어요. 첫 번째는 부모 마인드 세팅이랑 두 번째는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, 그리고 무엇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, 그리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어요.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공들여서 만든 부록이 있어요. 추천 리스트. 이거는 제가 읽은 책들, 저희 아이가 읽은 책, 지금 현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의 자녀들이 읽는 책들을 좀 추천받아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들만 수록을 했고요. 제가 주변에 엄마표 영어 지도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한국에서 쭉 성장하면서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여전히 영어 울렁증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게 저희 신랑도 한국에서 쭉 성장을 했거든요. 그런데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좀 공부하는 방식부터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짜 많이 다른 거예요.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교사로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영어를 좋아하지 않게끔 그런 교육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없잖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이 좀 안타깝기도 했고,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진짜 언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 세팅부터, 그런 환경부터 다시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를테면 요즘 트렌드는 영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해서 그래서 영어 책을 읽는 건 좋은지는 알겠는데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정작 어떤 책이 좋은지도 좀 잘 모르겠고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은 하지만 정말 본인들이 읽고서 추천을 하는 건지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판가름이 어렵기도 하고, 그래서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뤘고요. 그리고 왜 읽어야 되는지,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좀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어를 진짜 영어처럼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진짜 옛날식으로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 교육 방법을 답습하게 하는, 그렇기 때문에 부모처럼 아이들도 영어를 싫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시는 거를 목격하고 좀 많이 놀랬었어요.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담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몰라 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책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친해주는지,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하는지, 어떻게 노출을 하는지,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제 2장에 다루었고요.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리딩 노크 같은 경우인데, 이거는 제 영상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.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게끔 하는
그 방법에 대해서 좀 논해봤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애는 원래부터 책이랑 안 친해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책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미 처해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좀 얘기를 해봤고요.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좀 실천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저는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런 개인적인 얘기도 조금 담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는 건 좋은데 그 책 읽기 전에 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중에 이제 파닉스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파닉스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닉스를 배우는데도 아직도 아이가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다뤄봤어요. 왜냐하면 제 영상 중에 파닉스를 가르치는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이 읽기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루었고, 책을 읽을 때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어요. 한국에 오니까 엄마표 영어라는 말을 이제 알게 되었고, 그러면서 흘려듣기, 집중듣기 뭐 이런 용어를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저희 윗세대 분들이 말씀하시던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. 저는 이제 다독이냐 정독이냐의 차이로 나누는데 그 중에 청독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아이랑 좀 활동을 하는 그 메인이 청독이거든요. 그래서 청독을 하면서 정독과 다독을 나누었고요. 그리고 책 읽기에 대한 다양한 오해라던가 그러면서 이제 다독이 많이 인풋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아웃풋을 어떻게 말하기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눴고, 영상 통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교재라던가 도서를 많이 공유해 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해봤고, 그리고 원서는 제가 어떻게 구하는지, 그러니까 좋은 추천 리스트도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좋은 책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건데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. 여기 부록에 담은 책들도 굉장히 좋지만 추가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뭐 3년, 5년, 1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전 같은 책들도 있고 각광받는 책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보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녹여놨어요.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또 영상 시청을 그렇게 공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좀 뭔가 알아듣는 것 같고 뭔가 영어를 들으니까 좀 잘할 것 같고, 하지만 좀 어찌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잠깐 이렇게 좀 괜찮은 뭐 다큐멘터리라던가 그런 거 보는 건 괜찮지만 뭔가 좀 영상을 무슨 수업처럼 매번 듣는 거를 그렇게 장려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, 그래서 좀 저희 아이가 MM스터디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 자리에 앉아서 2시간, 4시간, 6시간 이렇게 독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어쩌면 아직 두뇌가 그렇게 팝콘처럼 튀겨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정말 심심하고 정말 할 일이 많이 없고 가야 할 학원이라던가 숙제가 많이 없으면 그만큼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훨씬 많아지거든요. 정말 어지럽게 빠른 속도로 뿌려지는 영상을 통해서 눈이나 귀가 시끄럽지 않고 좀 잔잔한 책을 보면서 좀 음미하면서 좀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를 하였더니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단식으로 껑충껑충 영어 실력이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. 물론 미디어를 정말 제로 노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, 그러니까 이 학습터 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괜찮은 다큐멘터리 같은 무비 클립을 조금씩 보여주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1시간 내리 보여주는 게 문제라는 거지.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학교 선생님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는 영상 클립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추천해주는 영상들이 있었고, 저희 아이랑 조금 보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채널 정보도 공유했고요. 그리고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은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다루어 봤어요. 그리고 저희 책장 구경도 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 통해서 저희 집 분위기를 조금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왜 제가 그렇게 했는지를 좀 더 논리적으로 책 통해서 설명드려 봤고요. 제가 직접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웠던 영어를 좀 체계적으로 저희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부단히 고민을 많이 한 것들을 담았어요. 한국식으로 어쨌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. 왜냐면 중학교, 고등학교, 입시, 수능 영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. 그런데 유치부, 초등학교 시절 때 정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은 친구는 분명히 수능 영어도 그런 시험을 보는 노하우, 그런 스킬만 알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가 한국어를 이렇게 할 줄 안다고 국어 시험을 봤을 때 잘 보는 게 아니잖아요.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
영어를 배우는 것과 시험 보기용 영어는 살짝 같지만 다르거든요. 접근하는 방법이. 그렇다 보니까 좀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공부하면 되는 거고, 그거를 초등학생 때부터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.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즐기기용 영어,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영어가 재미있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스스로 찾아보게끔 하는, 정말 읽고 싶은 책이 영어 원서이더라도 그 책을 스스럼 없이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제가 기대했던 거라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담았어요.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차라리 아이한테 학원처럼 영어 단어 10개를 주고 외워와라 해서 그 10개 시험을 보고 100점을 맞는 그런 방식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 건 솔직히 굉장히 쉬워요. 아이도 오히려 더 쉽게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냥 10개 단어만 배우면 되니까.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영어를 배워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경지에 오를 수는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접근을 해야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는지, 왜냐면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막 영어를 엄청나게 잘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자신감을 줬다라고나 할까요? 중고등학교, 대학교, 특히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하는 양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. 그때 배우는 영어는 정말 레벨이 또 달라요. 그런 거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좀 엄마표 영어를 지도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했더니 괜찮더라, 이런 걸 많이 공유해 드렸고요. 여기서 또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, 제가 또 유학파이고 영어를 잘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저 역시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이 짬짬이 가끔 보고 정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아이를 옆에 끼고서 막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. 지금이야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아이를 보는 거지만 그 전에는 나가 있었고요. 사실 이것도 엄마표 영어라고 얘기는 자꾸 하지만 결국은 아이표 영어예요.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,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를 좀 더 귀담아 듣는 그런 교육이야말로 제대로 된 엄마표 영어, 아이표 영어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책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더니 제 영어 실력이 어떻게 향상이 됐고,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점들이 중요하다더라,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담았어요. 그리고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도 많이 가르쳤잖아요. 그러면서 느꼈던 점, 공통적이지만 또 아이마다의 성향이 다르죠. 이제 그런 점들을 다 많이 고려해 봤을 때 공부의 본질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루었어요.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방향으로, 어떤 관점과 어떤 교육 철학으로 아이를 지도하면 아이가 어쨌든 우리들보다는 즐겁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또 어쨌든 이 300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다 영상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고, 아이들이 영어를 모두가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 영어도 잘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.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들도 마찬가지겠죠.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지 영어가 인생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영어도 알아두면 되게 좋다,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재능이 필요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중에 영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잘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. 어떻게 영어를 잘 소개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. 실용 영어도 입시 영어도 결국 다 언어예요.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입시 영어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그런 독서에 집중을 한다면 결국 나중에 만나게 될 입시 영어 관문도 잘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경험담, 교육 철학, 그리고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노하우 등을 이 책에 담았어요. 많은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이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은 초등 영어책 읽기의 기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려 봤어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